안녕하십니까. 하준호의 리더십 TV입니다. 오늘은 27번째 강의로서 옛날 군주들이 필수적으로 읽어야 하는 제왕학 중의 하나인 정관정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정관정료는 그 당시 군주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혼란기 시대에 현재의 최고 정치 지도자에게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한번 깨우쳐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정관정료라는 것은 당나라 태종과 그를 보좌한 명신하들과의 정치 문답집입니다. 군주가 어떻게 해야 정치를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몇 가지 명언들이 나오는데 이 명언들은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일상생활 하는데 한번 참고해 볼만 해서 제시를 해 봅니다. 큰 일은 모두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나무를 심어서 기르는 것 같이 단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정치하는 요체는 훌륭한 인재를 얻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주변에도 많은 인재가 있으면 나도 같이 빛을 발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살아가는데 참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태종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왕의 사업 중에서 나라를 세우는 일이 어렵겠소, 나라를 지키는 일이 어렵겠소 하고 물었더니 방현영이라는 재상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라를 세울 때에는 사회가 혼란하고 또 많은 영웅들이 나타나서 활동하는 바람에 패권 다툼이 시작됩니다. 이 패권 다툼에서 승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를 세우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위징이라는 신하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군주의 자리는 하늘이 정하고 백성들이 주는 것이므로 얻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얻고 난 다음에 그 군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음이 해이해지고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이 생기고 제왕의 호화스러운 생활로 이어지게 된다면 평온하게 살길 원하는 백성들은 과도한 세금과 징집으로 기하선상에 허덕이게 되어 나라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는 일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태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의 말이 옳소. 그런데 나라를 세울 때 어려움은 이미 이제 지났으니 그대들과 함께 전력을 다해 나라를 지킬 것이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종은 정말로 나라를 세울 때의 초심을 유지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만들어서 실천한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 하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겁니다. 군주가 자기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참모들이죠. 군주와 참모들은 항상 국가의 격을 높이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책 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참모들로부터 훌륭한 의견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군주는 제일 먼저 인재를 등용해서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책무 첫 번째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의견입니다. 군주나 관료의 과실이라든가
관료의 부정부패에 대한 백성의 불만은 조그만한 거라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민생 경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줘야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 하는 겁니다. 참모들로부터 의견을 잘 받아서 실행한 성공 사례가 바로 유방이다 하는 겁니다. 유방은 항우와 싸우면서 분리하면서도 참모들을 잘 두고 그 참모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이겨서 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참모가 바로 소화, 장량, 한신입니다. 이 인재를 등용해서 제자리에 두고 항상 명령부터 먼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물어서 그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가, 올바른 것을 판단해서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열심히 할 수뿐이 없죠. 열심히면서도 이긴 유방의 비결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종이 하루는 중신들을 불러놓고 부탁을 했습니다. 옛날 다수의 제왕들이 제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기분 좋으면 아무에게나 상을 주고 화가 나면 무고한 사람을 죽이다 보니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바람에 통제를 못해서 나라가 기울어지기도 했다는데 짐도 그럴까 두렵소. 그러니 누구든 가차없이 나에게 간언해 주시오. 또한 그대들도 아랫사람의 간언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하거나 미워하지도 마세요. 아랫사람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사는 윗사람에게 간언할 자격이 없소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은 의견이나 간언을 잘 하다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하들이 의견을 내는 사람이 없어서 위징을 불러서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위징은 간언이나 의견을 내지 않는 이유 3가지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의지가 약한 사람은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어도 말을 내뱉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소에 모시던 분이 아닌 사람에게는 미움을 살까 두려워 좀처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위나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은 섣불리 말을 꺼냈다가 힘들게 오른 지위나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 적극적으로 간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3가지는 아래 사람들의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으며 또한 임금이나 현재 대통령이나 최고 지도자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점까지 지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종은 위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언하지 않는 데 대한 원인을 잘 깨우쳤다. 내가 앞으로는 이런 3가지를 잘 살려서 어느 누구든 나에게 의견이나 간언을 하도록 만들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간언은 임금님의 잘못을 지적해서 바르게 가도록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지금 우리나라 장관들이 대통령에게 간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3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다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하는 겁니다. 논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윗사람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아랫사람은 행동하고 그 몸가짐이 부정하면 비록 호령하더라도 아랫사람은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당태종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는 부담을 느껴서 위징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짐은 항상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했는데 옛날 성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소. 그래서 신하나 백성들에게 비웃음을 살까 두렵소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위징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노나라의 애공이라는 자가 공자에게 와서 하는 말이 세상에는 건망증이 아주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사하면서 깜빡 잊고 부인을 데려가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하니까 공자는 그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폭군이었던 고랑과 주왕은 자기 부인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잊었으니 말이요 하고 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최고 군주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면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징은 당태종에게 이런 위안을 줬습니다. 폐하께서도 절대로 자신을 다스리는 일을 결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적어도 후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 자신을 올바르게 다스리면 백성들이나 아래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를 따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왕학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라입니다. 왜냐하면 군주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참을 수 있는 인내다는 것이죠. 하고 싶은 거 안 할 수 있는 그 인내심이 대단히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신하가 신경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태종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더위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가을 장마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궁화는 습기가 많아 옥체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고대 광실을 지어서 거처를 옮기셔야 옥체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태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짐의 고질병인 신경통에 습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 그런데 나 하나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고대 광실을 짓게 되면 백성들의 피땀인 세금을 써야 하는데 백성의 어버이요 천자로서 할 도리가 아니지 않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료, 공직자들은 백성들이 낸 세금을 마음대로 쓸 것이 아니라 전략을 해야 된다 하는 하나의 충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종 황제의 사례입니다. 고종은
화목한 가정에 포상을 많이 했습니다. 한 분은 관동 지방에 순행을 와서 생각이 나서 전에 이 포상 받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집에 한번 가보자 해서 찾아갔습니다. 울타리 안에 100명이 넘는 많은 식구가 화목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나 참 좋아서 가장을 불러서 원인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고 화목하게 지내느냐 하고 물었더니 흰 백지에 참어린자 100개를 써서 줬습니다. 화합의 비결은 참는 것뿐이 없습니다. 인내심뿐이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나라의 최고 책임자인 황제나 지금의 대통령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이지만 가장 인내를 통한 자기 관리가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제왕학의 세 번째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겸허하게 행동하고 신중한 말을 해라 하는 겁니다. 지도자에게는 자신을 낮추고 겸허하게 행동해야 하며 특히 말을 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좀 가볍게 해서 지탄을 받은 몇 분의 공직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중요하고 특히 현재 대통령께서는 옛날 군주처럼 말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주나라 주공이라는 유명한 재상이 있었습니다. 백금이라는 아들이 노나라 지방의 영주로 책봉되어서 가기 전에 앞에 앉히다 놓고 훈계를 했습니다. 나는 재상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사람이 찾아오면 하던 식사를 멈추고 맞이했고 결례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했다. 그러면서도 항상 무엇이 부족함이 있는지 반성해보고 뛰어난 인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걱정하면서 업무를 수행했다. 이제 너가 노나라의 영주가 되면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절대로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나를 낮추고 말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중국의 고전에 보면은 윤은여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님의 말은 땀과 같다는 뜻이죠. 땀은 한 번 몸 밖으로 배출되면 몸속으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옛날 군주나 지금 대통령이나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나 관료나 말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오면은 다시 입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옛날 수나라의 양제 임금이 감청궁을 보고 흡족하게 마음에 들어서 아주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연못에 보니까 등불이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혼자 말로
야, 저 연못에 반딧불이 몇 마리만 있었으면은 더 아름답겠다 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말로 혼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옆에 신하가 즉시 몇천 명을 동원을 해서 어마어마한 반딧불이를 잡아다가 연못에 갖다 놨습니다.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했다는 거죠. 징그러워서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최고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국격을 높이는 정책이든가 국격을 낮추는 그런 말이라든가 최고 책임자가 최고 정치 지도자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 바로 제왕학이다 하는 겁니다. 당태종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실천해서 역사에 남을 명군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리더십 TV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